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중국 3중전회를 앞둔 관망세에서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부담감, 국내 3분기 실적들의 부진이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째 5일째 이어지자 국내 증시는 2,000선이 무너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내내 국내 증시 밀리기만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는 사이 한 달여 만에 지수는 2,0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의 중심에는 수급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팔자, 그 사이에 코스피 지수는 40포인트 정도나 밀린 상황입니다. 앞으로 단기 조정에만 그치게 될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모두 알아보겠고요.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박 PD의 드림하이 오늘 있는 날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약간은 우울한 금요일인데요.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어제 치러진 수능의 난이도 꽤 어려웠다고 하지요.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한 난이도도 이렇게 어려운 장세가 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처럼 중국의 증시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중국도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한 가닥을 잡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중국이 경제 정책에 대한 전망과 또 앞으로의 정책을 이번 주 주말이죠. 11월 9일 3중 전회를 통해 좀 그 가닥을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장은 약간의 부양성을 좀 기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도 하반기 마지막 증시가 이 중국 3중 전회를 통해서 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에 예정이 되는 중국 3중 전회를 통해서 중국 정책이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 방향성도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고점 경신 후에 별다른 이벤트가 없이 2020선까지 어제 물러나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미 출구 전략 우려감에 한 달 만에 2000선이 붕괴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 가까이 빠지면서 1995선에서 거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5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을 2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매도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209억 원 정도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쌍끌이 매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 4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사들이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내다 파는 만큼 많이 사들이고 있진 않아서 지수를 다소 견인하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좀 오늘장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쌍끌이 매도 속에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좀 상승 반전한 모습, 519선까지 좀 떨어지다가 지금은 520선을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21포인트 상승하면서 520선에서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쌍끌이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외국인 지금 매수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4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4억 원, 각각 97억 원 동반 매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매수를 해야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갈 텐데요. 기관이 97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을 출회해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대장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5거래일 연속 하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0.84% 가까이 빠지면서 14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에서 계속 매도 물량을 출회해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 오늘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모두 현대차는 하락, 그리고 기아차는 상승 반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 이어나갔는데요. 지금 하락 반전한 모습 3.66% 하락하면서 9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빨간불 켜고 있고요. 네이버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다가 지금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어제까지 하락세 이어나갔습니다만 오늘은 상승 반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가까이 급등 흐름 보이면서 현재 41,000원에서 거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하락 반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 가까이 빠지면서 26,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오늘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CJ 오쇼핑과 제이홈쇼핑 어제까지 하락 움직임이었는데요. 오늘 상승 반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 SK 브로드밴드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3분기 실적 발표에 장 초반 약보합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상승 반전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8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시젠도 함께 동반 빨간불을 켜면서 좀 지수 견인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 결정 소식에 오늘 외환 시장 1,060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전 오른 1,063원 40전의 거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탑10 10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피 시작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8년 만에 애널리스트 대회를 개최했었죠. 하지만 이 인색한 배당 부담감에 배당 이익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실망감이 좀 매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84% 하락하면서 5일째 하락세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42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KT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소식에 최준영 회장이 청와대로부터 이 거치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에 대한 사의 표명 결정 소식에 오늘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500원 가까이 빠지면서 3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새내기지입니다. 오늘 코스닥 업종의 상장 첫날 모습인데요. 상장 첫날부터 급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ACT 기능성 화장품 제조업체로 이 고가의 화장품 브랜드인 설화수나 한율에 이 천연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상장 첫날 15% 가까이 빠지면서 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성캅셀이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좋았고도 4분기에도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낼 것이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긍정적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 가까이 급등하면서 4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삼성 SDI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테슬라 모터스의 모델 S에서 최근 6주간의 실험을 통해 화재가 3번 정도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옴에 따라서 오늘 관련 전기차주들이 모두 동반 하락되는 움직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58% 빠지면서 1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한화타임월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부진에 오늘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83% 하락하면서 2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3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추징금 불과 소식에 오늘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 가까이 급락하면서 8,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 STX 꼽아봤습니다. 최근 경영이 정상화로 돌아섰다 이런 소식에 오늘 STX 관련주들 일제히 3에서 6% 정도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XTX가 가장 강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2% 정도 상승하면서 2,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10% 넘는 하락세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장 후에 가격 부담이 다소 해소가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며 오늘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상승하면서 34,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네이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빨간불 켰는데요. 실적 기대감에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국적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선전이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승 움직임이었지만 지금은 좀 하락 반전한 모습 눈에 띄게 보일 수 있습니다. 1,000원 가까이 빠지면서 58만 2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탑10 10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장 시장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전략과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힘이 빠지고 있는 금요일인데요. 네. 오늘장을 이끌고 있는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이 닷새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면서 개장과 동시에 2,000선을 내줬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2000선 아래로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호재와 악재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면서 2000선을 시험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긴 장기 순매수 레이스를 끝내고 돌아선 외국인의 순매도가 전일까지 4거래일, 오늘까지 5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위기가 될지 오히려 기회가 작용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에서 연 0.2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유로화 강세와 디플레이션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인데요. 하지만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는 여전합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중국의 18기 3중전회가 열립니다. 시진핑 체제 10년의 개혁 청사진이 공개되며 새 지도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등 국가 전반에 걸친 정책 로드맵과 특히 정치보다 경제와 사회와 관련된 정책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장 시장 키워드 함께 해주실 분은 동양증권 명동 W 프리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손을 내밀지 네. 않고 있는 가운데 지수는 한 달 만에 2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약간은 우울해지는 금요일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하게 꼽는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예, 먼저 첫 번째는 그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2000선이 깨진 1996포인트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간밤 사이에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고 유럽 증시 주요국은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당분간은 이러한 호재와 악재의 혼재 속에서 당분간 혼조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쪽이 하락했던 원인을 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2.8% 증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측치인 2%보다 한참 웃돕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연방준비제도 제도에서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이 혹시라도 내년에 잡았던 것이 연내로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우, S&P 500, 나스닥이 모두 다 큰 폭으로 하락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유럽 주요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를 지금 단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보다도 미국의 출구 전략 조기화 우려가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바로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성장률이 미국 쪽은 높게 나왔지만 출구 전략이 연내로 앞당겨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양적 완화 시점을 둔 논란의 연장선상에 불과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테이퍼링 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점차적으로 낙폭을 좀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혼조세는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단기간에는 2000선은 깨졌지만 여기서 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4거래일 연속 외국인들 순매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연속으로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달러 환율에 외국인들 수급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됐지만 차츰 원화 약세 움직임으로 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이 좀 오르고 있죠. 지금 1063원인데요.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될수록 외국인들은 주식에서는 먹을 수는 있겠지만 환율 부분에서 깨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 앞으로도 환율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접근하실 때는 단기 낙폭과대의 단기 매매 또한 기관이나 자문사의 수급에 의한 그런 수급 측면을 좀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22 깜짝 금리 인하 시사점인데요.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0.5%에서 0.25%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장중에는 독일 같은 경우가 1.3%까지 상승했었는데 종가 때는 소폭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3% 강하게 상승했지만 종가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호재는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마감이 된 거겠죠. 이렇게 되면서 달러화 대비 유로화는 2년 내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국내에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의 수급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 주요 업종으로는 조선철강 등 소재 산업재 부분에서 좀 좋아 보이고요. 앞으로도 벌크선 운임지수 개선과 선박금융 여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22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유럽계 자금이 재매수에 들어갈 것이란 풀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다 보면 자금은 해외 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가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는 이런 자금 같은 경우 해외 쪽으로 갔었고, 그럴 때는 어김없이 코스피로도 많이 유입을 됐었고요. 그런 업종군으로 보면 경기 사이클에 있는 아무래도 조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왔던 것을 과거 경험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중국의 3중 전회입니다. 네. 9일부터 12일까지 일정으로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개혁 정책이 나오게 되느냐, 투자 규모는 얼마큼일까 시장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하시는지요? 예, 우선은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중 전회라는 것은 시장의 큰 방향과 대원칙, 개론을 정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방향을 정할 뿐이지 어떤 산업이라든지 특히 국내 증시에 큰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강도는 좀 세 보입니다. 시진핑 총석이 겸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예전에 11기 3중 전회였죠. 덩샤오핑이 개혁을 했던 그런 버금가는 그런 강한 개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대 개혁 혁신을 목표로 해서 시장 시스템이 완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정부 기능 전환, 기업 제도 혁신을 3대 개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좀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중 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회의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쪽, 특히 위안화 자유태환 실현과 여기에 따른 금융시장 대외 개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안화 쪽에 대한 강세 움직임은 조금 연장선상에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중국 관련된 그런 금융상품들도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중 전회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는 회의인 만큼 중국 증시에도 한국 증시에도 반등 포인트의 강력한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도가 오늘까지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2000선이 무너진 흐름 현재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오후장 전략.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이 2000선이 깨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으로 인해서 낙폭 과대 종목들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기를 좀 권고를 해드리겠고요. 장기적인 흐름은 환율과 글로벌 경제 지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 쪽, 거기서도 은행주들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IT 쪽에서는 LG그룹을 중심으로 한 IT 종목들, 그 다음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낙폭 과대해서 61선과 121선은 지지로 인해서 상당히 낙폭을 줄여가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주와 말씀해주신 IT 관련주, 은행주 오늘 저가 매수에 유입을 해도 될까요? 예, 우선은 오늘 조선주들은 좀 이게 장 전에 좀 노려봤었는데요.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3% 정도 이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오후장 바로 좀 한번 접근해 보실 만한 것들은 은행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금융주 마이너스 1.2%까지 좀 떨어졌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들, 또한 IT 쪽에서는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세 종목들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은행주 중에서는 우리금융지주, 또 KB금융, LG전자, LG디스플레이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오후장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텐의 금요일을 책임지는 코너입니다. 박 PD의 드림할 시간 드디어 시작하는데요. 네, 포트의 종목들이 늘어갈수록 시청자의 관심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상속자들의 이민호가 있다면 서울경제는 박정호가 있습니다. 박정호 PD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시청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만큼 어깨도 굉장히 무거워지실 것 같습니다. 박 PD님 어떠신가요, 소감이? 예. 일단 오늘 김보람 아나운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네. 포트폴리오도 한번 구성해보고 하면서 이제 수익률도 많이 났으면 좋겠고요. 근데 오늘 이제 2000선이 붕괴되면서 많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정멘토님이랑 같이 고민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정호 PD가 열심히
또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게 된 것은 이런 열정개미로 만드신 분이 있었죠. 바로 정재훈 멘토님인데요. 네, 맞습니다. 눈앞의 단기적인 손익에 흔들리지 말고 네. 확실한 수익을 내는 종목에 투자해보자 항상 강조해 주시는 분인데요. 멘토계의 미스터 쓴소리입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웃으시죠? 네. 아닙니다. 네. 정재훈 멘토님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박정호의 드림하이를 향해서 갈 텐데요. 이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박정호 PD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좀 잘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일단은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니까 수익이 좀 많이 났다. 그 부분들 때문에 다소 이제 좀 안일한 그런 네. 대응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 목표는 굉장히 단기간에 이뤘잖아요. 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목표를 이뤘었는데, 이제 두 번째 목표는 어느 정도 기간 잡고 계신가요? 예,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쟁이가 아닙니다. 네.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도 11월 하순, 즉 11월 하순은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추워집니다. 오늘이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빨리 캠핑을 가야 될 텐데요. 박정호 PD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도 11월 하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 캠핑 얘기하고 나서 저희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네. 친구들도 이제 빨리 네. 캠핑 장비 언제 사냐 지금 말들이 많은데요. 네. 일단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건 일단 오늘 이천선이 붕괴됐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빨리 멘토님한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두 번째 목표도 11월 하순이면 도달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재훈 멘토님 자신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시장 상황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난주까지 박 PD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정호 PD의 드림하이 첫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31%고요. 아랫부택 저번에 20% 추가로 매수했죠. 20%, 워닝 IPS 10%, 만도는 11.15%, NC소프트는 12.5%, 매일유업은 15% 담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만도 역시 좋습니다. 17% 무려 나고 있고요. NC소프트는 7% 가깝게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랫부택과 매일유업은 한 7%, 한 6% 정도 손실 구간입니다. 정재훈 멘토님 역시나 만도는 큰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데요. 만도부터 먼저 AS 받아볼까요? 예, AS를 이제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깊숙한 조정을 받았었지만 만도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대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렸었죠. 일단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즉 익절가입니다. 예. 일단 아직까지 이탈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가져가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차익 매도 부분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시세를 뭐 일단 어긋날 만한 그런 매도세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절반 차익 실현을 하고 난 이후에 일단 절반 물량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견조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임주들은 일단 전날 같은 경우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에 반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주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중국 시장 블러드앤소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 구간이고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차익을 해 놓은 상황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가지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기관과 외국인 매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고 일단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아이스코는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에 매도 처리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자, 원익 IPS 일단은
상당히 좀 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지난주에 일단 편입을 했습니다. 2주 전에 편입을 했었죠. 편입을 해주고 난 이후에 일단 전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좀 약한 그런 흐름들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때 상황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10% 비중으로 좀 돼 있는데, 아마도 원익 IPS를 지난주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잠깐 자막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일단 8,800원에서 8,600원 정도 때 매수 10%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일단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박스권역의 흐름입니다. 박스권역의 흐름인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었고요. 외국인 쪽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나왔었는데 일단 전날이죠. 외국인과 기관 일단은 매수가 들어와 주는 모습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00원에서 8,600원 정도에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 10%를 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절반 정도의 좀 되돌림이 나와주는가를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락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61.8%의 일단 조정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요. 오늘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8,800원을 안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자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장이기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부분들인데 지금 봤을 땐 종목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8,800원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만약에 된다면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말썽이 좀 있었던 종목인데요. RF텍입니다. RF텍 같은 경우는요, 사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손실로 갔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상당히 깊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11,0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손절가를 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반에 대한 되돌림이 아마도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는 그런 매매 전략을 좀 세웠던 만큼 일단 보유 관점을 유지하되 일단 가격적인 수정을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손절가를 11,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11,000원짜리 대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린 구간은 일단 1,300원을 손절가로 일단 하향을 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11,000원 이하권역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과감하게 10% 정도를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 30%를 채우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 부분을 30%를 채우느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무선 충전 기술에 관련해서는 내년에 어느 정도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역배열권역에서 좀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고 현재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좀 당분간 유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가 재차 상승 시도가 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를 좀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종목인데요. 메일 유업입니다. 메일 유업 오늘 4% 가까이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손절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로스컷이 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단기적으로 보신 게 아니라면 좀 더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셨던 분들이라면 하락한 부분들에서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폭에 대한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는 약 4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손실 없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3,000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포트상에서는 손절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확실하게 해둘 게 원익 IPS는 익절가로 이제 8,800원을 제시하신 거네요. 예,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8,800원이 이탈되는, 지금 네. 장중이죠. 8,800원이 이탈되면 일단은 현금을 만들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호 PD가 KCC를 샀어야 해 계속 그러셨거든요. 한 7%, 8% 계속 급등하니까 오히려 네. 못 산 종목에 이렇게 집착하는 개미들의 전형적인 표현을 보고 있는데요. 박정호 PD는 정재 멘토님의 AS 주식에 대한 불만 없으신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솔직히 정멘토님한테도 방송 중에 혼이 나는데요. 네. 일단 못 산 거에 대한 후회는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은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니까 손절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또 장기 투자를 해서 또 만회를 하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AS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장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2,000선을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NC소프트를 좀 이익 실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익 실현을 하고 안 하고는 일단 박 PD님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 제 돈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다만 조언을 해드리는 조언자일 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이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수가 과거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급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들도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과거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대세 상승기 초입 때 우리나라 한국 주식을 약 33% 가까이 일단 비중을 매수를 해놓고 난 이후에 기관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 과거 때보다 더 많은 33%가 넘는 우리나라 한국 주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관화 장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자,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나왔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단기 박스권역이기 때문에 이 이익감만큼 빠진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즉, 이 자리대를 보게 된다면 약 한 1980포인트대 중반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시초가를 보게 된다면 약 1986.35포인트, 즉, 이익감만큼 빠진 자리대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지만 진바닥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야지만 진바닥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민은 NC소프트를 좀 팔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충분히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좀 더 눌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불안감, 즉 2000포인트가 이탈됐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질 필요성은 없다라고 일단 시청자분들께도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지금 자리대 2000포인트가 무너지고 61선 자리대에 근접을 했던 그런 가격대에 오게 된다면 과감하게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눈의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어느 정도 이격 조정을 좀 받는 구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자리인데 오히려 이걸 겁을 내는 분들이 더 많다고요. 더 빠질까봐. 근데 지금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의 모습을 지금 박 PD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 즉 사든지 갖고 계시든지 팔든지 이 부분은 박 PD님의 몫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멘토 이제 말씀 듣다가 네. 정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TV를 보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아바타가 되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2000선이 붕괴돼서 이제 위기 아니면 기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조정받으면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럼 현 시점에서 오늘 장에서 그렇다면 종목들을 더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같이 빠지는 조선주 같은 그런 종목들을 기회로 잡아서 사야 될지 좀 시원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자, 일단은 지수가 올라갔을 때 어떤 종목이 혹시 올라가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저도 잘 모르겠네요. 굴뚝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조선, 철강, 기계, 화학 이런 종목군도 올라갔거든요. 자동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근데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다른 섹터들은 못 올라가요. 근데 삼성전자가 쉬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 조선주나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보이냐면 밀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추세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추세 깨진 부분만큼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얼추 다 내려왔어요. 아마도 조금 더 밀릴 겁니다. 140만 원 정도가 붕괴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수는 조금 조정을 받겠죠? 자, 그러면 지수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61선 부근부터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섹터들을 매수를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고민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조선, 자동차, IT 이 세 가지의 섹터는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즉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한 방에 잡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바닥을 형성해 주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좀 이슈가 많아요. 옵션 만기일도 있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상방으로 베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올려주진 않겠죠. 한번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예요. 즉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밀리는 게 두렵다라면 한번 잘라주고 나서 바닥, 이중 바닥이 나왔을 때 다시 하는 거예요. 즉 확인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일단은 지금부터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 때부터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은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시장이 개파락 출발해서 양봉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좀 밀렸을 때 분할 포인트로 들어가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어렵나요? 지금 네. 지금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되나? 이제 단기적으로 쪼개서 이렇게 분할 매수하라는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 에스소프트 또한 지금 이익 실현 좀 하고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하는 건 어떨지. 어차피 선택은 박 PD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매도하셔도 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설마 제가 그것 때문에 삐지겠습니까? 설마 그럴 일은 현금이 없으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현금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현금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손절 나간 부분들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매일로 보면 좀 속이 쓰리긴 한데요. 일단 시장이 불안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한 가지 부분들이 또 있어요. 저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조언을 받고 있는 일단 이 박 PD께서 심리가 좀 많이 불안하거나 흔들린다라면 오히려 주식에서 더 그 손실 폭을 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시해드린 대로 하긴 하는데 너무 불안해하기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도 못하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시고 싶다면 매도를 하고 마음 편안하게 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수가 2000선을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진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사볼 만한 가격대이지만 급하게 들어가진 말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수는 이중 바닥을 형성하게 됐기 때문에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매수해 보는데요. 집중해 볼 분야는 조선, 자동차, IT 말씀해 주셨고요. 자세한 전략으로는 분할 매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박 PD님의 두 번째 꿈이 캠핑 장비 마련하기였는데요.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종호의 드림하이 캠핑 장비 마련하기였죠. 한 200만 원대 캠핑 장비가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정 멘토는 한 300만 원대는 있어야지 캠핑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죠. 박종호 PD와 정정 멘토님의 관심 종목 중에서 박종호 PD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박 PD님, 오늘의 종목은요?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정 멘토님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삼성물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건설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많은 약세를 했는데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일단 2013년도에 약 20조 원의 수주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지하철의 이제 이익도 양호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두천에 있는 민자발전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또한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신재생 발전 단지를 구축하고 있음으로써 충분한 모멘텀을 지금 삼성물산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이제 지배구조 변화에서 삼성물산 또한 이제 풍부한 이 지분 가치가 일부분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삼성물산이 충분한 모멘텀으로 현재 가격에서 조금 힘을 받아서 올 겨울부터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정멘토님한테 한번 조언을 구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삼성물산 제가 누누이 이렇게 출연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지만 네. 뭐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오고 그러시는지 참 그게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사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그리고 일단 삼성물산도 참 좋은 주식이에요. 좋은 주식인데 지금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섹터하고 자동차 섹터, IT 섹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화학을 좀 붙이고 싶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건설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승폭이나 이런 각도, 상승에 대한 각도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건설주들이 조금 약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삼성물산에 대해 조금 이 부정적인 요인들보다는 좀 탄력도 면에서 다소 떨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거리들은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자원사업 쪽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과거에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금 회수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플랜트에 대한 수주 부분들도 있고, 경기가 회복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 고점을 형성해주거나 쭉 밀렸는데 하락 추세 때를 일단 돌파를 해주는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박스권역으로 진행됐던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된다면 즉 지지 라인이 이탈했다는 얘기는 저항 라인대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 상승폭만큼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약 6만 원 정도 때까지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하락 추세 때의 상단 부분들, 하락 추세 때 상단을 좀 보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자리대가 수급선인 61선을 좀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게 된다면 좀 러프하게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어차피 좋은 주식을 갖고 오셨으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상거래일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가격적인 전략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적으로 조금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61,500원 정도에서 6만 원 정도 때까지 일단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정도 라인대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하단권역이고 지지라인대가 좀 많이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즉, 다음 주까지도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어요. 왜냐면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절반 되돌림을 한번 일단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6,40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가는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59,000원이 이탈되면 손절로 좀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일단 그러면 오늘 매일부터 한번 손절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멘토님이 전 너무 지금 마음이 또 조급해졌습니다. 네. 멘토님이 오늘 또 가지고 주신 종목 너무 궁금한데요.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급해지시면 절대로 안 돼요. 매일벽에서 손절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무섭습니다. 이제 이걸 손절을 했는데 올라가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오늘 같은 날은 상당히 기분이 아마도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손절한 걸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신중한 개인 투자자예요. 네, 상당히 좀 신중한 개인 투자자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좀 급해요. 좀 마음이. 네. CMA에 다시 좀 집어넣을까 그런 생각들이 다시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요. IT 부품주를 하나 좀 준비를 했어요. IT 부품주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자료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이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이 태블릿 PC와 노트북이죠. 이 출하량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일단 이 삼성전자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태블릿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석권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 일단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 이어서 태블릿 PC까지 석권을 하게 된다면 IT 기기의 최강자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찾아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디지타이저에 대한 부분들, 탑재 제품에 대한 면적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뭐 노트 3라든가 상당히 디지타이저 부분들이 있죠. 이 디지타이저가 뭐냐면 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터치 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넓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넓어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 단가적인 부분들,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단가가 비쌉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은 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터치 태블릿 PC 쪽에서도 충분히 들어가서 쓰임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세계 주요 전자 소재 업체에 대해서 PER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덕산하이메탈이 14.8배로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제일모직이라든가 니코덴토라든가 상당히 좀 높은 PER을 좀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녹스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다른 소재 업체에 대비해서 저평가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내년에 6.6배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느껴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들은요. 이제 연말이면 소비 시즌입니다. IT 부품들, IT 기기들 많이 나가겠죠? 그러한 모습들로 봤을 때 제가 제안해 드릴 종목은 이녹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녹스에 대해서 이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녹스를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상승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조정을 받을 땐 감소가 되는 모습들이 일단 긍정적이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양호한 수급을 좀 보이고 있다. 즉 매수 포인트로 잡아봐도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현재 26,55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26,200원 정도에서부터 25,500원 정도 때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입니다. 약 28,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로는 좀 여유있게 좀 잡았습니다. 여유있게 24,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의미해서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비중은 일단 15%를 일단 편입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정재훈 멘토님 신중하십니다.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으시면서 박종호 PD를 안심시키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박종호 PD님은 그렇다면 이녹스와 삼성물산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신 건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네. 이제 내일료도 손절을 했고 네. 그래서 하나는 정말 안정적이게 네. 좀 건설 우량주 이제 삼성물산을 편입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세는 요즘에 태블릿 PC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녹스도 같이 오늘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네, 가져 나오신 삼성물산과 또 정재훈 멘토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또 이녹스까지 같이 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 볼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PD의 드림하이에 담기게 되는 종목들 만도, 삼성물산, RF텍, 원익 IPS, 이녹스에 담겨 있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삼성물산 담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녹스까지 포함이 됐네요. 만도 그대로 목표가까지 들고 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NC소프트는 전략 이익 실현 말씀해 주셨고요. 원익 IPS는 8,800원을 익절가로 말씀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RF텍은 11,000원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 매수해보자 말씀해 주셨었고요. 삼성물산 6만원에서 61,500원대에서 분할 매수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4,000원이었고요. 오늘 정재훈 멘토님의 관심 종목은 이녹스였습니다. 이녹스 매수 관심 가격은 26,200원에서 25,500원대 분할 매수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28,500원, 손절 가격 24,000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시간 외에도 박 PD의 드림하이는 24시간이나 열려 있습니다. 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치시고요. 핫텔에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AS, 궁금증을 정재훈 멘토께 여쭤보시면 답변 직접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재훈 멘토의 주식 잔소리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까지 박종호 PD와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태현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